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긴급 기자회견이 곧 열리게 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1시간 전쯤 출입 기자들에게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설명회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그간의 사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의견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자진 사퇴로 알고 있고 자진 사퇴하면 즉각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부인과 두 자녀가 풀블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 법인 제가 정리한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3일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한 번은. 22년 5월 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올림.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인철 후보자가 방금 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1일 만입니다.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 뜻을 밝힌 건데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후보를 밝힌 건 김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 오전에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면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 모두 많다고는 했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사면의 기준, 즉 국민 공감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법무부에 청와대 방침이 전달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로 이틀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도 동시에 열립니다. 특히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6대 추진 방향과 110개의 세부 수행 과제로 정해진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내세워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창시절 추억거린 수학여행을 고3이 되어서야 가게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 윤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장이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자마자 힘껏 내달려 봅니다. 마스크를 벗고 달리니 한결 몸이 가볍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오랜만에 친구들과 땀도 흘리고 다시 찾은 운동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초록색, 노란색, 색색의 풍선을 든 유치원생들도 응원에 신이 납니다. 얘들아, 윤미는
수학여행 전 출석 체크. 3355 모여있는 학생들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떠나는 수학여행. 자칫 놓칠 뻔한 여행이라 절로 신이 납니다. 첫 일정은 놀이공원. 한껏 멋을 내고 너나 할 것 없이 추억 만들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학생들이 엄청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레고 지금 기뻐했습니다. 학생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도 들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야외 활동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곧 벗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즐겁기만 합니다. 숨 쉬는 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요.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실 입실과 점심 식사 전 발열 검사와 환기, 급식실 칸막이 설치와 같은 학교 기본 방역 체계는 1학기 동안은 유지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5만 1,086명, 해외 유입 45명으로 모두 5만 1,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4명 줄어 417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9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1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30% 넘게 오른 석유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 4.8% 이후 1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물가 상승률을 이끈 가운데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소폭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이 7.8%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석유류가 34.4%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와 등유가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전달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와 포도 등은 올랐지만 사과와 양파, 고구마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 물가도 11%나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2% 올랐는데 이 가운데 외식이 6.6%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5.7% 올라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원자재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 관세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물가 관리 차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개정하고 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4%까지 인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호조에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68포인트 상승한 2694.13에 코스닥은 8.85포인트 오른 910.6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주요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장중 5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반기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며 사거래일 만에 오름세입니다. 한편 LG화학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나흘 만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6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해발 8,000m에 가까운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 중국이 기상 관측소를 설치했습니다. 해발 7,790m 고지에서 기상 관측기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기 무게는 50kg에 불과하지만 영하 20도의 추위와 강풍 그리고 산소 부족에 맞서야 합니다. 정상에서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과학탐사 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 5,200m부터 8,800m 고지 사이의 지역에 총 8개의 기상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인 4개가 해발 7,000m를 넘는 곳에 세워집니다. 마땅한 운송 수단이 없어 해발 6,500m부터는 대원들이 모든 장비를 직접 옮겨야 합니다. 我们就要从大气的从水的从生态的从地表过程的都要有一个全方位的 한편 중국은 2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을 16개 팀으로 나누어 에베레스트 주변 탐사도 이어가는 등 세계 최고의 산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이 하늘에서 위험천만하게 비행기 바꿔타기를 시도한 유튜버들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날아가는 두 경비행기에서 조종사들이 뛰어내립니다. 비행기를 서로 바꿔 타겠다는 의도지만 비행기 한 대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못해 결국 추락했습니다. We're both here. We're both good to go. Everybody's safe and sound, and I guess that's the important part. 이들은 유튜버들입니다. 이들의 무모한 도전은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 경비행기가 고장났다며 낙하산으로 뛰어내린 조종사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국은 고의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내고 그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Everyone is trying to one up, which means you have to do the most outlandish thing. 문제는 하늘의 스턴트 행위가 유튜브의 새로운 인기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제2의 무모한 도전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로 피라논 우크라이나 국립 오페라 극장 소속 첼리스트 라브로바 씨와 역시 첼리스트인 딸 야나 씨입니다. 이 모녀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관객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녀가 일본에서 연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음악 관계자들입니다. 이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한 사람은 3년 전 방일한 라브로바 씨를 만난 뒤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갔던 플루트 연주자 야마네 씨입니다. 音楽家として生活してらっしゃ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れの第一歩目第二歩目ぐらいをお手伝いできそうなので。 비록 전쟁으로 고국을 등졌지만 라브로바 씨는 일본으로 피라논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Our friend now because they are supporting us so much. It's very difficult time for us, and we are very happy to have so beautiful friends. 이번 특별 콘서트를 계기로 라브로바 씨에게 연주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완전히 폐쇄됐었던 아프리카 가봉 서부 로앙고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에 서식하는 실버백 고릴라들은 로앙고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동물들인데요. 이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고릴라 관람 생태 관광 코스가 2년 만에 재개됩니다. 공원 측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종 보호 기금 마련을 위해 외국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Through tourism, it allows bringing needed funds into the park system to protect the gorillas and actually a lot of other species through them. 이렇게 고릴라 무리와 1시간을 보내는 비용은 우리 돈 6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용히 자연을 누리던 고릴라들에겐 반갑지만은 않을 관람객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로 서식지가 줄고 밀렵 위협까지 받는 고릴라를 위한 유익한 보호 전략이라고 공원 책임자는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보복 조치를 강행했던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레이더가 한반도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말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2018년 6월에 촬영한 중국 산둥성 위성 사진에 대형 레이더가 남동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같은 곳의 위성 사진을 보니 비슷한 레이더 하나가 동북쪽을 향해 새로 들어섰습니다. 중국이 그 사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성에 대형 레이더를 한반도 방향으로 추가 설치한 겁니다. 실제 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란 사실을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등 동북아 전략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시점에 중국 측의 한반도 방향 대형 레이더를 확인한 셈입니다. 해룡장성 등지에는 이미 10층 높이의 같은 종류 위상 배열 레이더가 배치됐습니다. 탄도탄이라도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작은 비행체까지 충분히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요. 탐지 거리는 약 5,000km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00에서 900km 정도로 알려진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한참 넘어서는 범위입니다. 중국은 또 다양한 레이더를 요격 미사일과 세트로 개발해 공개하는 등 레이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这款设备主要用来探测中高空的一些隐身战斗机、战术弹道导弹和常规目标空气动力目标的这个探测任务。 레이더 탐지 거리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중국이 한반도 방향으로 대형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동북아 안보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시골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측이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을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산자락. 이곳에 꽤 큰 땅을 소유한 한국 이슬람교 측이 1년여 전부터 캠핑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땅이에요. 아, 이쪽 일대가? 네, 일대가 보이는 부분 다 그래요. 이곳은 휴전선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한적한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바로 2분 거리에 먼저 영업을 시작한 곳이 있는 등 입지상으로 캠핑장이 들어설 만한 곳으로 보입니다. 한국 이슬람교 관련 회사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캠핑장을 만들겠다며 공사를 시작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캠핑장은 첫 명목일 뿐 종교적 구심점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데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보안의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속이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 압박이나 뭔가 불안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불평등을 오히려 받게 되겠죠. 나중에 나아가다 보면. 외부 시민단체까지 나선 가운데 연천군 주민 4만 6천여 명 중 1만 2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한 상황. 연천군은 결국 더 이상 공사를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사례처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국 이슬람교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이대호와 한동희를 앞세워서 진격의 거인 모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대호는 왕년의 이대호와 지금의 한동희 중 누가 더 잘 친다고 했을까요? 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고령 타자 40살 이대호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타율 3할 5푼 6리로 이정우까지 제친 타격 4위, 브록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좀 듣기 싫거든요. 팬들이 더 아쉬워할 수 있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대호보다 더 뜨거운 선수는 리그 유일 4할 타자 한동희입니다. 홈런 1위로 7개의 아치 중 3개를 담장이 높아진 사직에서 넘겼습니다. 파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쨌든 맞으면 넘어가는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는 제일 잘 치는 타자가 될 것 같아요. 프로 6년 차였던 2006년 타격 3관왕 이대호와 2022년 한동희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 타자라고 볼까? 저는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좋아졌던 것 같고
한동에서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타자인 것 같습니다.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이대호를 향해 박수를 친 붕어빵 딸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 이대호. 저도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뭐 애기들 아빠나 와이프 남편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데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남은 소망은 한동희와 함께 생애 첫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겁니다. 우승은 우승이지만 한국 시리즈를 가보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가보고 싶고 마지막에는 꼭 초대가 돼서 가을 야구를 하고 싶네요. 팀도 가을 야구를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배님이 은퇴하시는 날에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선배님 사랑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경남 함양이 0.8도 등 일부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역대 5월 최저 기온으로는 가장 낮았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고 20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지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을 땐 산맥을 넘어가는 동안 더 거세집니다. 이 모레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구름이 볕을 가릴 구름이 없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과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모레까지는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의 낮 기온이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금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토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